문제풀이 하겠습니다. 1번 단상유도 전동기와 삼상유도 전동기를 비교했을 때 단상유도 전동기에 해당되는 것은 단상유도 전동기, 삼상유도 전동기에 비해서 대부분 안 좋습니다. 1번 역류 효율이 좋다 아니고요. 2번 중량이 작아진다. 이것은 같은 용량에 비교했을 때는 커집니다. 일반적으로 당연히 삼상유도 전동기는 크고요. 단상유도 전동기는 작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같은 용량에 비교했을 때 삼상이 더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도 틀린 거고요. 4번 대용량이다도 아닙니다. 3번 기동장치가 필요하다가 됩니다. 답은 3번이고요. 2번 단상유도 전동기 중 콘덴서 기동형 전동기의 특성은 1번 회전자개는 타원형이다. 우리가 콘덴서 기동형은 단상이기 때문에 교번자개고요. 2번 기동전류가 크다.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기동 토크는 크고 기동 특성이 좋기 때문에 기동 토크는 크고 기동 전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3번 기동 회전력이 작다. 반콘 분쇄에서 반발 기동형 다음으로 큰 것이 콘덴서입니다. 그래서 기동 회전력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고 4번이죠. 분산 기동형의 일종입니다. 콘덴서 기동형은 일종의 분산 기동형입니다. 여기서 가장 가까운 답을 선택하면 4번이 됩니다. 3번 단상유도 전동기를 기동 토크가 큰 것부터 낮은 순서로 배열한 것은 큰 것부터 낮은 순서 하면 반콘 분쇄 혹은 반콘 분쇄 대신에 모노사이클형입니다. 그래서 반발 기동형, 그 다음에 반발 유도형, 그 다음에 콘덴서 기동형, 분산 기동형, 모노사이클릭형에서 답은 3번입니다. 예. 4번 똑같은 두 권선을 주권선과 보조권선으로 사용한 분산 기동형 단상 유도 전동기를 운전하려고 할 때 전원 공급 장치에 사용할 변압기의 결성 방식은 우리가 분산 기동형은 상이 두 개입니다. 분리되어 있다. 상이 분리되어 있다 해서 상이 두 개입니다. 그러면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상을 만드는 것은 스코트 결선, T형 결선이죠.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건 그거예요. 이상을 출력할 수 있는 것이 T형 결선이고 답은 4번입니다. 5번 단상 반발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변경하려면 회전 방향을 변경하는 것이 우리가 분산 기동형은 주권선과 보조권선 둘 중에서 하나의 극성을 반대로 하면 되는데 반발 기동형은 브러쉬의 위치를 변경합니다. 브러쉬의 위치 조정을 한다. 우리가 반발 기동형의 특징 두 가지 외우라고 하면은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것, 그 다음에 브러쉬의 위치 조정으로서 역회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됩니다. 답은 2번. 6번 정력 운전을 할 수 없는 단상 유도 전동기는 역회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이링 코일형에서 가장 큰 특징 두 가지라면 기동 토크가 가장 좋은 것, 기동 토크가 가장 작은 것, 그 다음에 역회전할 수 없는 것. 그래서 6번에 정력 운전할 수 없는 것은 세이링 코일형입니다. 7번 단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 토크에 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기동 토크에 대한 사항입니다. 1번 분산 기동형의 기동 토크는 125% 이상이고요. 2번 콘덴서 기동형의 기동 토크는 350%가 아니고 200%입니다. 가장 큰 반발 기동형이 300입니다. 그것보다 더 클 수가 없어요. 반발 300, 그 다음에 콘덴서는 200입니다. 200. 그 다음 분산은 125. 답은 2번이고요. 8번 다음 그림은 어떤 전동기의 1차측 결선도인가? 모노사이클릭형 전동기의 1차측입니다. 모노사이클릭형에서 얘가 2차측은 농형과 비슷하고요. 농형으로 되어 있고 1차측은 이런 식으로 단상이 들어가는데 그 단상이 RX를 거치면서 위상차를 발생하게 됩니다. 8번에는
1번 모노사이클릭형 전동기 기억해 주시고요. 9번 삼상 전압조정기의 원리는 어느 것을 이용한 것인가? 삼상 전압조정기인데 이 전압조정기 앞에 유도전압조정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상 전압조정기, 삼상 유도전압조정기. 따라서 유도전압조정기이기 때문에 유도원리입니다. 삼상 유도전동기와 원리가 같다. 삼상 유도전동기와 원리가 같다. 답은 3번. 10번입니다. 10번 볼게요.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입니다.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에 1차 권선과 2차 권선의 축 사이의 각도를 알파라고 하고 양권선의 축이 일치할 때 일치한다는 것은 0도를 얘기합니다. 0도일 때 2차 권선의 유기전압을 E2 그 다음에 전원 전압을 V1 부하측의 전압을 V2로 하면 임해가 알파일 때 V2를 나타내는 것은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 한번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쓰죠.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세타고요. 보세요. 그림을 그리면 전원 전압을 V1이라고 합니다. 전원 전압을 V1. 그 다음에 부하측 전압을 여기까지를 V2라고 합니다. V2라고 할 때 임해 각도 얘가 세타 알파라고 했을 때 V2를 나타내는 식은 V2는 뭐다? V1 플러스 알파죠. 그런데 V1 플러스 얼마만큼이냐 했는데 지금 양권선의 축이 일치할 때 2차 권선 유기전압은 E2입니다. 요 놈은 우리가 E2라고 하면 어떻게? V2는 V1 플러스 E2의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코사인 알파가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E2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는 보기에 있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보기에 이게 있죠. V1 플러스 E2의 코사인 알파가 있습니다. 답은 1번. 11번 표현이 다르지. 예, 똑같은 문제죠.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에서 1차 측 전압을 V1이라 하고 2차 측의 유도전압을 E2라고 할 때 부하 단자 전압을 연속적으로 가변할 수 있는 조정 범위는 얼마냐? V1 플러스 마이너스 E2니까 얼마? V1 플러스 E2에서 V1 마이너스 E2까지가 됩니다. 11번에는 답이 4번. 4번. 12번은 동일한데 삼상이죠. 블록원선 및 직렬권선 한 상에서 유도되는 기전력을 각각 2원 2투라 하고요. 회전자를 0도에서 180도까지 0도에서 180도까지면 코사인 0도는 1, 코사인 180도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때 삼상 유도전압 조정기 출력 측의 선간전압의 조정 범위는 하면 2원 플러스 마이너스 2투에다가 루트 3을 곱해주시면 돼요. 네. 뭐 다른 거 틀린 거 없어요. 단상에 비해서 루트 3배 큰 것. 12번에는 2번입니다. 2번. 13번. 단상 유도 전압 조정의 양권선 일치할 때, 이것은 일치한다는 것은 세타가 0도일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타가 0도일 때. 직렬권선의 전압이 150V. 그러니까 그림상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죠. 지금 보시면 일치할 때 지금 150V인데 직렬권선의 전압이 150이면 얘가 직렬권선이죠. 얘가 150V입니다. 그 다음에 전원전압이 220V. 얘가 220V요. 예. 그렇게 했을 때 1차와 2차 권선 축사의 각도가 30도면 이렇게 해서 이 각도가 30도면은 양권선 일치할 때 2차 유기 전압이 150입니다. 했을 때 전원전압 220V의 경우 부하측 전압 얘는 얼마냐? 지금 문제에서 단상 유도 전압 조정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V는 요 전압을 V라고 할 때 V는 얼마? V1 2원이죠. 2원.
뭐 E1 플러스 E2의 코사인 알파. E1이 얼마요? 220이죠. 플러스 E2가 얼마? 150이죠. 150의 코사인 30도입니다. 그렇게 하면 답은 350V가 나옵니다. 350V. 원래 우리가 0도 올 때 얼마겠어요? 0도 올 때 220에 150 하면 370인데 0도면 370인데 얘가 30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370까지는 아니고 얼마? 350V 정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약 350이요. 14번. 단상유도 전압 조정기의 2차 전압이 100 플러스 마이너스 30이고 직렬권선 전류가 6A인 경우 전격 용량입니다. 그림을 그리면 보세요. 지금 얘기하는 게 이거죠. 2차 전압이 얘예요. 얘가 100 플러스 마이너스 30이라는 것은 앞에 공식에 따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100이라는 것이고 얘가 지금 30이라는 거죠. 30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직렬권선의 전류가 6A인 경우 어떻게?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6A라는 겁니다.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6A라고 했을 때 전격 용량, 이거 뭐 단권배합해서 자기 용량을 보시면 되니까 어떻게? 요거. 요 부분의 용량입니다. 그럼 얼마요? 30이고 6이니까 180입니다. 단상이니까 그대로 전압 곱하기 전류해서 얼마? 30 곱하기 6 해서 180이 된다. 해서 14번에는 4번이고요. 15번이에요. 15번. 동일한데 3상입니다. 3상. 200 플러스 마이너스 100V 5kVA의 3상 유도 전압 조정기 직렬권선의 전류는 얼마냐? 우리가 P는 3상이니까 루트 3배 VI죠. 루트 3배 VI인데 우리가 지금 전류는 루트 3V분의 P가 됩니다. P. 그러면 P는 5kV 자기 용량이라 보시면 5kg니까 10의 3승이고요. 루트 3에 여기에 들어가야 될 전압은 뭐요? 200 플러스 마이너스 100에서 200 플러스 마이너스 100에서 얼마? 100이죠. 100. 조정 가능한 전압이 있죠. 200은 정해져 있고 100이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겁니다. 그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전압이 여기 용량에 들어가는 겁니다. 14번의 그림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100보다 5 곱하기 10의 3승 하면은 이 값이 약 28.9가 됩니다. 28.9. 15번에는 답이 1번. 그러니까 유도전압 조정기 부분이 계산 문제나 이런 것들 전혀 어려운 거 없습니다. 공식도 굉장히 간단하고요. 말씀드린 거 문제 위주로 복습해 주시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시험에서도 크게 혼란스러운 거 없을 겁니다. 16번 볼게요.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에서 단락권선의 역할은 3상에서는 단락권선이 없습니다. 단상에서만 단락권선이 있는데 이 단락권선은 전압 강화를 감소시키는 거죠. 보자. 일단은 단락권선이 누설 리액턴스를 감소시킵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 전압 강화는 전류 곱하기 임피던스 혹은 전류 곱하기 리액턴스인데 이 단락권선이 리액턴스를 감소시킵니다. 그러면 리액턴스 감소시키니까 얘가 감소되면 임피던스 감소되고 전압 강화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 16번에는 답이 4번입니다. 17번. 단상유도 전압 조정기와 3상유도 전압 조정기의 비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공통된 부분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 보통 나오는 것은 차이점입니다. 볼게요. 1번 모두 회전자와 고정자가 있죠. 고정되어 있는 권선과 회전할 수 있는 그 권선이 있습니다. 한편에 1차 권선을 다른 한편에 2차 권선을 둔다. 맞고요. 2번 모두 입력전압과 이에 대응하는 출력전압 사이에 위상차가 있다.
삼상만 있고 단상은 위상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고요. 3번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는 단락골이 필요하나 삼상에서는 필요 없다. 맞고요. 4번 모두 회전자의 회전각 세타에 따라 조정이 됩니다. E1 플러스 마이너스 E1 플러스 E2의 코사인 세타 루트 3배의 E1 플러스 E1 플러스 E2의 코사인 세타 그래서 모두 세타 값에 의해서 조정이 됩니다. 답은 2번이고요. 18번 유도전동기의 소음 중에서 전기적인 소음이 아닌 것은 전기적인 소음 하면 전기적인지 기계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조파는 당연히 전기적인 거죠. 고조파, 전기. 슬립의 비트, 이 슬립도 전기적인 것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기본파 자속에 의한 진동. 네, 또 맞고요. 팬 자체가 기계적인 거죠. 네, 기계적인 그 소음이기 때문에 전기적인 소음이 아닌 것은 팬음입니다. 19번 농형 유도 전동기에 대해서 기동전류가 큰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 옳은 것은 여기서 보시면 실수로 해서 많이 틀리시는데 우리가 보세요. 기동전류가 큰 순서라고 해서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기동전류 자체가 안 좋은 겁니다. 따라서 좋은 순서대로 그러니까 기동전류가 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이것을 가장 좋은 것이 이중농형이고 그 다음에 디프슬롯 농형이고 보통 농형이라고 해서 이중농형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기동전류가 큰 순서는 안 좋은 순서대로 나열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는데 요 부분은 잘못 해석하셔가지고 틀린 분이 계세요. 다시 기동전류가 큰 순서는 안 좋은 순서대로 나열하라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게 뭐예요? 보통 농형이고 보통 농형 그 다음에 디프 슬롯 그 다음에 이중 농형입니다. 19번의 답은 1번이에요. 1번 기동 전류가 큰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 옳은 것은 1번이고요. 그래서 요것을 4번으로 하신 분이 많아요. 기동전류 큰 게 좋다라고 착각하셨는지 문제 잘못 읽으셨는지 몰라도 4번으로 써서 오답인 경우가 많은데 안 좋은 순서입니다. 답은 1번. 20번 보통 농형에 비해서 이중 농형 전동기의 특징인 것은 보통 농형에 비해서 이중 농형은 뭐다? 일단 기동 특성이 좋다. 그 기동 특성이 좋다는 것은 기동 전류가 작고 기동 토크가 크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일반 최대 토크가 크다. 아니에요. 최대 토크는 솔직히 모터에서 최대 토크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기동 토크 큰 것이 장땡이에요. 예. 최대 토크가 크다 아니고 이번 손실이 적다. 이 손실이 더 크죠. 그 다음에 3번 기동 토크가 크다가 맞습니다. 이중 농형이나 디프 슬롯 농형은 보통 농형에 비해서 기동 특성을 좋게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동 토크가 큰 거죠. 답은 3번 슬립이 크다도 상관없고요. 21번입니다. 풍력 발전기로 이용되는 유도 발전기의 단점이 아닌 것은 유도 발전기의 단점이요. 유도 발전기는 일단 병렬에 접수되는 동기기에서 여자 전류를 따로 취해야 됩니다. 단점이 맞고요. 이번 공국의 치수가 작기 때문에 운전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3번 효율이 낮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효율 낮은 것과 더불어 또 역률이 낮죠. 효율이 좋고 만약에 역률이 좋으면 유도 발전기도 굉장히 많이 사용될 겁니다. 하지만 효율이 낮고 역률이 낮기 때문에 유도 발전기가 사용 잘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풍력 발전기에서 실제 유도 발전기가 사용이 됩니다. 21번은 답은 4번이죠. 역률이 높다가 아니고 역률이 낮다가 됩니다. 네,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나 유도 전압 조정기, 단상 유도 전동기, 유도 발전기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런 부분도 많이 되지 않았고 문제도 이렇게 간단합니다. 네. 말씀 다시 드리지만은 이런 부분은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시려고 하면은 손해예요. 만약에 제가 실기에라도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꼼꼼하게 할 것인데
출제 비중도 조금 낮고요. 깊이 들어가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소홀히 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 위주로 정리해 주시면은 크게 뭐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네.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마지막 파트, 정리기 파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